안녕하세요, 홍철기입니다. 제가 마트에서 장 볼 때 루틴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배를 든든히 한 다음에 장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배고플 때는 몇 개를 담아도 전부 다 먹고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집에 가서 허겁지겁 먹다 보면 내가 이거 바보같이 이걸 왜 다 샀나 이런 후회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태아보험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안 그래도 내 아이에 대한 사랑과 모성 본능이 극대화되어 있다 보니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필요할 것 같고 언젠가는 다 쓸모 있을 거라고 내가 소화할 수 있겠지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좋다고 하면 전부 다 챙기려고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쓸모없는 특약이라는 건 없지만 다른 것들보다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것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태아보험 가입 시 꼭 필요한 필수 특약 5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던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태아보험 가입 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특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에서 관련 영상들을 다루는데 골고루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험의 방향과 같은 의견들을 모아서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제가 이 담보들을 뽑은 3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1.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금 대비 보험료가 높은 것. 2. 이 특약 말고도 더 범위가 넓은 보장담보가 있는 경우. 3. 약관 분석 시 보장받기 어려운 항목으로 비효율적인 것들. 이렇게 3가지 자체 심사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럼 불필요한 특약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유장애 앞에 각종 단어가 붙어있는 교통사고 후유장애, 자전거 탑승 중 후유장애, 후유장애 20, 50, 80% 이상 담보들입니다. 왜냐하면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에 교통사고, 자전거 탑승 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후유장애 앞에 단어가 붙어 있으면 보장을 받을 때 조건부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 50, 80% 이렇게 적혀 있는 담보들은 보장받을 수 있는 시작점을 말해요. 후유장애가 20%, 50%, 80% 이상 남았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특약 중에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질병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담보 한 가지씩만 가입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심한 특정 수술,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 중증 틱장애, 말기 심부전증처럼 특약 앞에 심한, 중대한, 중증, 말기 이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중증 이런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약관을 꼭 한번 살펴보세요. 찾아보는 게 어렵다면 설계사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엄청 큰 사건, 위기라고 느낄 수 있지만 보험에서 말하는 심한, 중대한, 중증, 말기는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특약들 특징이 보험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것들이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5대 골절 진단비, 5대 골절 수술비, 화상 수술비, 골절 수술비 등인데요. 5대 골절은 머리, 복부, 흉추, 요추, 대퇴골 이렇게 5가지를 말하는데 딱 몇 가지만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다른 부위도 보장이 되는 골절 진단비라는 상위 담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몇 가지만 보장하는 5대 골절 진단비를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대 골절 수술비, 화상 수술비, 골절 수술비는 상해 수술비에서 모두 보장하기 때문에 역시 더 넓은 범위로 가입하는 게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각종 입원 일당 관련 특약들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 요양병원 입원 일당, 심뇌혈관 질환 입원 일당, 식중독 입원 일당, 환경성 질환 입원 일당, VDT 증후군 입원 일당, 피부질환 입원 일당, 어린이 12대 다발성 질병 입원 일당, 자녀 10대 질병 입원 일당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에서 말했던 3가지의 공통점이 뭐였죠? 특약 앞에 이름이 들어가면 모두 조건부로 보장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입원 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 모두 질병 입원 일당 하나에서 보장이 되는 항목들입니다. 이 입원 일당들은 혹시나 여러분 가족이나 본인이 어렸을 때 겪었던 질환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질병 입원 일당과 함께 중복으로 가입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질병 입원 일당 한 가지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깁스 치료비, 골절 부목 치료비 보장인데요. 깁스 치료비에서 부목 치료는 보장에서 제외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말은 반깁스는 보장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골절 부목 치료 보장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특약의 약관에서도 골절로 인해서 반깁스를 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염자로 삐었을 때 반깁스를 하면 보장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 성인과는 다르게 성장기인 시기여서 완전 깁스를 하게 되면 성장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 웬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반깁스를 하기 때문에 제 경험상 이 두 가지 특약들은 보장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특정 시력 관련 특약으로 시력 치료 담보, 시력 교정 담보, 사시 수술 담보인데요. 시력 치료 담보는 마이너스 6.25 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나 플러스 4.25 디옵터 이상의 고도 원시로 판정이 되면 지급이 되고요. 시력 교정 담보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디옵터인 경우에 보장이 되는데 눈에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고도 근시, 고도 원시 등 보장이 되는 기준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특약입니다. 단순 근시, 난시 정도로는 보장이 안 될 뿐더러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낮은 편이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시 수술의 경우에는 선천적인 경우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신 마취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사례가 적고 요즘엔 좀 더 상태를 지켜보면서 조절 환경으로 수술 없이 지내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일곱 번째, 부정교합 치료비입니다. 일단 치아 배열이 어긋나서 미관상 틀어져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부정교합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특약에서 말하는 부정교합은 저작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로 심한 부정교합을 말합니다. 보통 이 위에 있는 치아들이 아래의 치아들을 어긋나게 덮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턱관절의 이상으로 반대 교합이라고도 하고 주걱턱이라고도 하는 아래 치아가 심하게 돌출되어 위 치아를 오히려 반대로 다물고 있는 경우, 입을 다무는 게 심하게 어려운 경우 등 의학적 소견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음식을 씹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덟 번째, 특정 감염병, 바이러스 질환 진단비인데요. 일단 이것들도 약관에서 정해져 있는 질환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코로나 초창기 때 이것도 보장이 된다는 식으로 잘못 전달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특정 감염병 진단비 있던 분들 보험금 청구 신청 엄청 많이 하셨었는데 전부 거절되셨었습니다. 지급 거절 사유 역시 약관상 보장하는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요. 거기다 지급되는 보험금 수준도 5만원, 10만원 정도여서 보험료 대비 보장 범위도 좁고 보험금 수준도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태아보험 가입 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8가지 담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여러 영상들로 찾아뵙게 될 텐데요. 개인적으로 보험에 대해서 고민하고 알아볼 때 태아보험, 성인보험 이렇게 나누지 않고 보험으로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너무 큰 사건과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은 위에 적어놓은 연락처 또는 더보기에 걸어놓은 링크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다 쉽고 자세히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